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월요일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근데 이 하락은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겐 지금 다시 없을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면 나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내일 화요일부터 따라봐야 하는 타점 내용까지 가격대까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두산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좀 본질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두산의 하락에 대해서. 자, 지금 두산 사업에 펀디멘털이 훼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매도세가 말 그대로 또다시 매도세를 부르는 국장 전체의 지수 시스템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두산도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두산의 자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 SMR 원전 동맹, 이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대비 상반 탄력이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오늘처럼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같이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공포를 집어먹고 두산을 매도로 던진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에 넘어가시는 순간 내 물량 전부 다 헌납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매도를 얼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할로 들어가야 내가 가장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게 될까요? 이걸 궁금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강제 청산성 급락,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종목이 밀리는 날들, 여기서 종목의 펀디멘탈을 믿고 버티게 되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기회로 이 자리가 탈바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펀디멘탈을 계산할 줄 알아야만 기회를 반드시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주포 세력들이 주가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내용이 확실한 게 있을 때 힘을 계속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오늘도 그런 자리가 실제로 있었느냐? 주앵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 자체는 적당했습니다. 하락이었는데 조금 빠지는, 거래량도 조금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주가는 꽤 많이 8%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인들 분명 주가를 매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까지는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매도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러면서 기관은 얘네도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뭐다? 7.8만 주 이상 순매수를 집어넣으면서 정규장 마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지금 3일 동안 내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 무슨 득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자, 최저점을 찍었던 3일 동안 매수를 했다. 누가? 기관이. 그리고 기관뿐만이 아니라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외인들과 같이 잠시 자리를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투매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뭐다? 최저가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밑바닥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 역대급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앵커가 차트와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과 미국, 일본의 SMR 동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새로운 발표를 하나 합니다. 자, 지금 띄워드렸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SMR 매출 31년도까지 6조 원,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후년인 28년도부터요 1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꽂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년도에는 2조 원, 30년도에는 3조 원, 31년도에는 무려 6조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매년 어떻게 2배로 뻥튀기가 되는 액수가 찍힌다. 그러면서 4년 만에 매출 체급 9배 이상 폭발하는 강력한 경로가 두산에게 열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SMR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 두산의 SMR을 단순히 미래, 언젠가는 돈이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기술로만 치부하면서 주가에 무시를 좀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 직후에 공개된 그 숫자들은 27년도 내년 가시권부터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어쨌든 2031년도까지 매출 숫자가 당장 수익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 주앵커. 그런데 주식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반영이 중요하다, 반영. 자, 지금은 26년도 7월이죠. 그런데 31년도 매출까지 벌써 숫자가 나름 구체화돼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반영을 이제부터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주주님? 그리고 주가가 역대급으로 떨어진 지금 같은 기회의 자리에서 과연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주앵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두산에너빌리티가 내년이 27년도에 약 7천억 정도라고 말을 했는데 고작 4년 뒤인 31년도에 어떻게 이게 6조 원까지 즉 10배 가까이 올라가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의 답은요.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1분기 어디? 미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라파워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 두산은 1분기에 미국 테라파워와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SMR 주기기 공급 본계약을 전격 체결했었죠. 이게 산업적인 서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해 주셔야 돼요. 기존의 계약들은 단순한 향후 물량이 나오면 원자재 정도만 우선 공급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구속력이 낮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재 제작이나 예약 계약이었다면 테라파워 계약은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원자로의 뼈대까지 찍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정식 주기기 사업, 그런 기념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성력도 있고 의미도 있고 예약 장부가 정식 주기기 계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장 내부의 제작 진척도에 따라서 언제? 내년 27년도부터 실제 매출 인식은 어마무시하게 높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심지어 영국의 롤스로이스까지 우리 두산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라파워 한 개만 가지고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두산인데 모든 것들이 합해진 SMR 설계도 기업들이 합해진 모든 예약들을 받아내게 된다면 두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지금 자리가 보다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AI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많이 중요하겠죠.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뭐다? 엔비디아, 삼성 아닙니다. 전력이에요. 지금 창원에만 역대급 금액이죠. 8,068억 원 신공장 진행되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1년도까지 6조 원 이상의 금액을 뽑아낼 수 있는 공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게 되면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TSMC, 뭐 반도체 여기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칩을 수백만 개 아니 수억 개 설치하더라도 이를 24시간 돌려줘야 되는 전력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철덩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구글과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형 손정망의 병목 현상을 우려해서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가 독립적으로 설치 가능한 SMR에다가 사활을 거는 이유 여기에 있죠. SMR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전. 이 주기기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규격화해 찍어낸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대형 원전 대비해서 설치의 유연성 그리고 납기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AI 기업이 아니라 AI 제국이 왕국이 소비할 수 있는 그 모든 전력들을 공급하는 하드웨어 독점 제조자의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미 자리를 밟고 있다는 거. 설계사들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두산의 창원 공장은요. 주문이 밀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건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라서 두산의 대응도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좋아요. 뭐 했는데 좋대? 자,
IT, 정보보호와 IT 보안 투자 확대 소식도 바로 오후장에서 전해졌었습니다. 이게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중장기 기초체력 보강 신호로 작용을 하는 거고, 오늘 당장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 SMR, 원전, 가스터빈까지 거기를 따져봤을 때 정보보호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것까지 두산이 신경을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주문은 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가 보다 이렇게 한번 크게 눌려앉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눌려앉힌 자리가 두산의 주주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공포에 빠진다면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앵커가 뭐로? 전략으로 들어가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대응 전략과 타점까지 바로 말씀을 드린다고 공지를 드렸죠. 대체 어떤 내용이냐?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단에 주앵커의 개인 번호가 잠시만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기로 두산이라고 지금 남겨주시게 되면요. 일단 바로 아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건 오늘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타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주앵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앵커가 이 두 가지 내용 빠르게 무료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 거예요. 주앵커가 얼마나 두산에 자신이 있고 잘 보고 있었는지 그걸 두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바로 확인해 주시고 타점은 언제? 내일 화요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공시 또는 뉴스 두산의 소식이 조금 느리다. 주앵커가 두산에너빌리티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주앵커가 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주앵커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떠한 정책이 겹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선물은 드리기 전에 주앵커가 실제로 봤었던 섹터와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혹시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일단 우리 두산이 조금 더 급해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은 화면을 잠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9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해안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